먼저 그 학습 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 모든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인데, 학기 초에도 이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간 시험 20점은 필기 시험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두 번째 이제 기말 시험입니다. 기말 시험은 그 특별한 그 필기 시험이나 아니면 뭐 실습 시험이 없고, 대신에 이제 한 학기 동안에 그 모든 실습 내용에 대해서 한 3쪽 전후의 보고서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보고서 같은 경우는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고 학기 말에 그 중간 시험 답안지와 함께 제출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말 시험을 대신해서 제출을 하는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학기 동안 그 주어진 과제들을 어떻게 수행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결과가 어땠는지, 또 필요하다면 그 첨부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실습 그 내용들을 뭐 캡처를 해서 또 첨부 자료로 제출을 하는 것도 뭐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 될 것이고, 이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50점으로 평가를 하게 되죠. 즉 중간 시험하고 기말 시험보다 과제 비중이 많은 것은 본 과목은 주로 이제 이 실습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습 점수가 제일 많이 그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 카페의 수업 게시판에 과제를 등록한 후에는 반드시 스크랩 금지 그리고 복사 금지를 그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그 여러분들이 그 수행한 그 과제 혹은 실습 내용을 제3자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복사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출석이 10점인데, 이것은 그 담당 교수가 등록한 강의 영상을 수강한 실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강의 영상을 얼마나 충실하게 그 수강을 했는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뭐 강의 영상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대체로 잘 수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이 보너스 점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콤파스K 참여 실적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이번 학기 같으면 이제 9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시작이 되었죠. 한 학기 동안 그 수행한 이 콤파스K 관련 자료들을 콤파스K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그것을 이제 출력해서 그 나중에 중간 시험 치는 날 제출을 하면 실적에 따라 뭐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1점에서 3점 정도 그 부여를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오래전에 우리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 수강하는 모든 과목들은 학생들의 콤파스K 참여 실적에 대해서 가산점, 최고 3점까지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이제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어떤 그 수업을 했었고 또 어떤 실습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1주차부터 그 마지막 주차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과목에서 이제 1주차부터 우리가 이제 학기 말까지 그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실습들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1주차에는 뭐 2가지 사항이 있는데, 강의 영상으로 제공을 했죠, 그죠? 먼저 학습 평가 방법, 조금 전에 내가 우리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듯이 이 전체적으로 보면 5개 항목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우리 학교 규정에 평가는 반드시 적어도 5가지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강생들의 유의사항 같은 거, 아무도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강생들이 이 생각해야 될 것, 또 수강생들이 준수해야 되는 사항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1주차에 보면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창업의 주요 강의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이 수업을 위해서 이번에 그 교재를 개발했고 또 그 교재의 목차대로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강의를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사항들을 배우게 될 것인가. 그 핵심은 이제 이거죠. 그 강의 제목을 보더라도 인터넷 쇼핑몰을 그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 즉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전자상거래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터넷 쇼핑몰과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어떤 개발하고 운영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본 과목의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2주차에는 보면 그 온라인 강좌로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쇼핑몰의 이해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전자상거래라는 게 뭘까?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그 개념에 비해서 전자상거래가 훨씬 넓은 개념이죠. 그죠? 예. 전자상거래라는 개념 안에 인터넷 쇼핑몰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고 또 전자상거래라는 개념 안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은 또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강의를 해 주었습니다. 아마 강의 내용이 조금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제 1장에서 그 강의했던 이제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쇼핑몰의 그 이해라는 부분에서 강의한 그 핵심 내용을 그 살펴보면 총 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라는 게 뭘까? 전자상거래의 개요, 일렉트로닉 커머스라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의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쇼핑몰의 개요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인터넷 쇼핑몰의 장점이 뭘까? 또 인터넷 쇼핑몰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창업의 절차 그리고 네 번째는 수정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의 절차 즉 인터넷 쇼핑몰의 개요 안에 이런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의를 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의 개발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았었죠. 그죠? 네 번째 사항은 인터넷 쇼핑몰 창업이 왜 실패하는가? 실제로 요즘 뭐 코로나 때문이라도 그 점포를 활용한 이 창업보다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서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한편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들이 실패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강의를 해 주었었고 그리고 5번째는 인터넷 쇼핑몰 창업의 성공 전략 5가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하더라도 이 성공 전략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기억을 하고 유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는 인터넷 쇼핑몰의 산업공학 적용, 즉 산업공학의 어떤 이론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 때도 중요하게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어떻게 직접 만들 수가 있고 또 직접 만들려면 어떤 준비가 미리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사실 내가 강의하는 모든 과목에는 그 포토샵이나 HTML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난 학기부터 이번 학기까지 내가 지금 그 강의하는 모든 과목에 포토샵하고 HTML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그 인터넷 쇼핑몰을 본인이 직접 만들려고 할 때 포토샵을 모르고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휴대폰으로 상품 사진을 촬영해서 그것을 쇼핑몰 만들 때 상품 이미지로 등록을 하려고 하면 포토샵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HTML 명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메이크샵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또 네이버 카페를 활용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또 만들고 또 G마켓에 직접 상품을 등록해보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 카페를 활용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려고 할 때 HTML 명령어를 모르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과목뿐만 아니라 내가 강의하는 모든 과목에는 포토샵이나 그 HTML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항상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메크샵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 때도 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FTP라는 게 있었습니다. 웹 FTP라는 거. 이것도 물론 사용 방법은 뭐 간단하지만 모르고는 그 인터넷 쇼핑몰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든 또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발하든 간에 포토샵, HTML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그 메크샵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드는 부분에서 웹 FTP라는 것도 별도로 강의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쇼핑몰을 하지만 이제 그 내가 만들고 등록을 해 놓은 모든 강의 영상을 열심히 듣고 또 직접 실습도 해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 쇼핑몰을 만드는 일이 막 아주 어렵다라고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약간 이제 어렵고 처음 해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리고 3주차에는 어떤 내용들을 강의를 해 주었는가 하면 아까 이제 설명한 것처럼 무슨 이제 상품 사진들,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려고 하면 상품 사진들에 대한 준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즘은 뭐 그 휴대폰의 성능이 워낙 좋아서 휴대폰으로 상품 사진을 촬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 잘 사용하지 않거나 판매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그 상품들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직접 해본 것이고, 그리고 이제 3주차에 보면 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 상품 사진들을 포토샵을 활용해서 상품 이미지로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포토샵을 활용해서 상품 이미지를 만들 때 휴대폰으로 촬영한 그 사진들도 필요하고, 그것뿐만 아니죠. 포토샵 이미지에 상품 이미지만 있다면 구매자가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토샵 이미지를 만들 때는 상품 사진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약간의 설명, 뭐 물론 어떤 상품들은 설명을 한 줄 정도만 넣어도 구매자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은 또 어떤 상품들은 설명을 좀 꼼꼼하게 적어도 3줄, 4줄, 5줄 그 상품 사진과 더불어 포토샵으로 상품 이미지를 만들 때에 한 5줄의 텍스트로 상품에 대한 꼼꼼한 설명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즘 그 인터넷으로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나도 인터넷으로 상품을 많이 구매하는데 제일 꼼꼼하게 보는 게 그 상품 이미지 그리고 상품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으로 그 상품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 4주차를 보면 역시 이제 포토샵으로 상품 이미지 만드는 그 강의를 한 번 더 했었고, 그리고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HTML 명령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메이크샵으로 그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 때는 HTML 명령어가 많이 필요하지 않죠. 하지만은 그 네이버 카페라든지 뭐 다음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이제 사이트들을 활용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려고 하면 이 HTML 명령어를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그 네이버 카페로 인터넷 쇼핑몰 만드는 실습을 해보았지만은 HTML 명령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면 조금 곤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HTML 명령어도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5주차에 보면 역시 또 HTML 명령어로 테이블을 만드는 거. 사실은 이 HTML 명령어로 테이블을 좀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으면 홈페이지를 만들든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든 또 아니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만들든
테이블 명령어의 사용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웹사이트들은 테이블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고 만든 사이트가 아마 없을 겁니다. 대신 테이블 명령어를 사용하되 그 선이 안 보이도록 이제 해놓은 거죠. 정말 테이블 명령어에서 보들 equal 0으로 하면 테이블로 만들었지만은 그 테이블의 테두리 선은 안 보이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든 뭐 어떤 그 인터넷 쇼핑몰이나 그 전자상거래를 사이트를 만들든 이 HTML 명령으로 테이블을 잘 만드는 거,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5주차에 보면 포토샵 이미지를 호스팅 사이트에 이제 등록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옥션이든 지마켓이든 뭐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든 아니면 아마존이라는 사이트든, 우리가 이제 이 메크샵으로 그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 때도 그 웹 FTP라는 사이트를 활용을 했듯이 이 호스팅 사이트 활용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지마켓에 상품을 우리가 등록하는 실습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직접 했겠지만은 이 호스팅 사이트, 그 포토샵으로 만든 상품 이미지들을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을 해놓고 HTML 명령어인 img src 명령으로 불러오는, 이것을 안 하고는 그 지마켓에 상품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메크샵으로 실습을 할 때도 이제 그렇게 했었고, 네이버 카페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 때도, 자, 그 포토샵으로 만든 상품 이미지들 등록할 어떤 호스팅 사이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호스팅 사이트를 직접 한번 활용해 보는 거. 물론 이제 이 전문적인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을 할 때는 적어도 한 달에 한 3만원 정도 지불하는 유료 호스팅 사이트를 활용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하기 때문에 실습을 한번 해보는 측면에서는 그 무료로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처럼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런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대해서 강의도 했고, 또 여러분들이 간단한 실습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드는 준비를 이제 하나하나씩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5주까지 우리가 이제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행여나 뭐 첫째 주부터 아니면 둘째 주부터 인터넷 쇼핑몰 만드는 것을 바로 진행을 하면 될 것인데, 왜 자꾸 이 포토샵이나 HTML이나 뭐 호스팅 사이트에 대한 그 강의를 너무 오래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5주차까지는 본격적인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기 전에 필요한 준비들, 또 알아야 되는 지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6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쇼핑몰 만드는 일들을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죠? 인터넷 쇼핑몰, 정말해서 이제 우리가 메크샵이라는 그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하면 메크샵이 최고의 회사입니다. 1등 회사라는 거죠. 기왕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넷 쇼핑몰 전문 기업에서 개발한, 전문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솔루션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 메크샵하고 경쟁할 수 있는 회사는 현재는 없습니다. 아주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을 겁니다. 정말해서 한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발하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50% 이상이 이 메크샵이라는 회사를 활용해서, 메크샵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 솔루션을 가지고 그 창업을 하기 때문에, 메크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쇼핑몰을 직접 만들어 보는데, 이 메크샵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학생들은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죠. 그죠? 자,
그 6주차, 7주차, 이 8주차 한 3주 동안 이제 그 메이크샵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전문 솔루션을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을 만드는 이제 것을 강의를 했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쇼핑몰을 만들어 보았지만은 사실은 이제 메이크샵이 이렇게 버전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아마 작년까지 그 내가 강의를 했을 때는 메이크샵에서 제공하고 있는 D2 디자인 2 버전을 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이 아무래도 D4 버전이 조금 더 좋은 그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 메이크샵이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 솔루션의 D4 버전을 가지고 이번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나도 이제 처음 D4 버전으로 강의를 했고, 또 나도 직접 교재를 메이크샵으로부터 제공받아서 내가 먼저 공부하고 또 강의 교재도 만들고, 또 이 3주간 6주차, 7주차, 8주차까지 메이크샵의 D4 버전을 활용한 인터넷 쇼핑몰 강좌를 강의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던 그 학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재를 그 경영대학 지하 복사실에 이제 원본을 내가 개발한 교재를 갖다 뒀는데, 복사를 해서 그 참고한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예. 자, 6주차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한번 보죠. 6주차는 보면, 자, 디자인을 편집하는 거, 이게 메이크샵의 인터넷 쇼핑몰 솔루션 중에 이번에 사용했던 D4 버전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 편집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양한 디자인들을 그 활용을 하고 내가 편집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HTML 명령어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자유롭게 잘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디자인 편집하기에 들어가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하게 조금 정교하게 하려고 하면 다양한 HTML 명령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웹 FTP에 대해서 강의해 줬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미지들을 그 쇼핑몰 만들 때 사용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미지들은 이제 웹 FTP에 등록을 한 후에 그 img src 명령으로 이제 활용해서 불러와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웹 FTP라는 것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몰 만들 때 로고하고 메인 이미지 등록은 아주 필수죠. 그죠? 쇼핑몰의 로고, 우리 쇼핑몰의 로고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메인 이미지 같은 것은 그겁니다. 내 쇼핑몰이 어떤 종류의 쇼핑몰인가를 딱 쉽게 설명하는 그런 그 포토샵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만일에 내가 그 뭐 나이키 신발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라면, 아니면 내가 내 쇼핑몰은 여성 의류들, 직장 여성들의 의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라면, 이 메인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이미지 하나에 딱 쉽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쇼핑몰의 성격, 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그 주요 상품들을 메인 이미지 한 장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인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 일반 네티즌들이 내 쇼핑몰에 접속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제일 첫눈에 만나게 되는, 첫눈에 보게 되는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하고 메인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등록하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었었죠. 그죠? 그리고 배너 등록하는 거, 배너 등록하고 또 게시판을 만드는 거, 쇼핑몰에도 그 배너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메이크샵으로 만든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죠. 네이버 카페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G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밴더를 개설해서 상품을 판매할 때 이 배너 링크를 통해서 내 쇼핑몰에 접속한 사람들이 내가 네이버 카페에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하고 있다면 네이버 카페로 바로 링크가 될 수 있는 그 배너 등록도 필요할 것이고, 그죠? G마켓에 미니샵을 개설해서 내가 인터넷 쇼핑 그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면
G마켓의 미니샵으로 바로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배너 등록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게시판, 쇼핑몰에는 많은 게시판이 필요하진 않지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시판, 묻고 답하기, 고객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쇼핑몰 운영자가 답변을 올리고, 이 게시판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내 쇼핑몰에 신상품, 새로운 상품이 등록되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 소개를 하는 게시판도 필요할 것이고, 또 아니면 어떤 이벤트 게시판, 아니면 공지 게시판, 내 쇼핑몰에서 뭐 이런 이벤트를 한다든지 뭐 공지할 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게시판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시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7주차 한번 보죠. 7주차 같은 경우는 이 고객센터, 그리고 은행 계좌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고객센터는 내 쇼핑몰에 뭐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한다든지, 아니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뭐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든지, 주말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오후 1시 정도까지는 그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은행 계좌도 필요하죠.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계좌도 꼭 필요하고, 또 보면 이벤트 설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벤트를 설정한다면 뭐 1+1 이벤트, 아니면 배송비를 무료로 하는 이벤트라든지, 뭐 겨울에 아니면 특정 그 행사들이 있거나 할 때, 뭐 추석 때 아니면 설 때 특별히 뭐 몇 프로 할인을 해준다든지, 뭐 다양한 이벤트 같은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들,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의 매출이 많이 크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죠. 그럴 때 이벤트를 잘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매출을 정말 많이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어떻게 만드는가. 즉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그 분류를 반드시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소분류까지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분류라든지 중분류는 꼭 필요하겠죠. 의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판다라고 생각하면 여성 의류도 있고 남성 의류도 있고, 남성 의류도 종류가 어떻게 또 나눠지겠습니까? 뭐 양복 종류가 있을 수가 있고, 캐주얼 의류가 있을 것이고, 또 속옷을 판매하는 언더웨어 속옷을 판매하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들을 대분류, 중분류, 필요하다면 소분류까지 하는데, 대분류, 중분류까지만 해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강의를 해 주었었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실습을 했습니다. 그죠? 자, 8주차. 8주차는 이제 실제 상품을 어떻게 등록하는가라는 겁니다. 등록하는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상품을 직접 하나씩 등록을 해보고, 상품 등록할 때 보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포토샵으로 상품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을 했고, 또 img src 명령으로 불러와서 보여주고, 이런 상품 등록하는 방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또 이제 메이크샵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계속 그 메이크샵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다양한 기능들이 어떤 기능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세련된, 조금 더 좋은 쇼핑몰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메이크샵으로 쇼핑몰을 그 개발하고 운영을 하는 데서는 총 3주간 강의를 해 주었습니다. 6주차, 7주차, 8주차.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나도 D4 버전으로 강의는 이번 학기에 처음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아래 한글로 교재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직접 만들어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학기에 내가 강의했던 과목들 중에 이 메이크샵으로 D4 버전으로 쇼핑몰을 만드는 부분
이 3주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설명해야 되는 내용도 많고 또 하기 때문에 참 힘들게 촬영을 했던 강의입니다. 자, 9주차. 9주차는 이제 바로 네이버 카페로 인터넷 쇼핑몰 그 만들기라는 기능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학생하고 전화 상담을 하는데 그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이버 카페에 그런 기능이 있는 줄을 처음 알았다고. 상품 등록 게시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네이버 카페에서 상품을 등록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고 굉장히 배우게 돼서 좋았다. 그런 전화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원래 카페 하면 커뮤니티 아닙니까? 그죠? 동호회 사이트로 이제 많이 활용했지만은 지금은 그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 때 아니면 전자상거래를 사이트를 만들 때 이 네이버 카페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0주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지마켓입니다.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자상거래 사이트 중에 지마켓 매출이 아마 1등 아니면 적어도 2등은 될 건데, 지마켓이 매출이 굉장히 많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지마켓의 상품을 어떻게 등록하고 직접 한번 판매해 보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준비한 상품들을 지마켓을 통해서 한번 일반 대중들에게 한번 판매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마켓에 상품 등록하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동영상 강좌를 촬영을 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이제 약간 바뀐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나도 지마켓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제 몇 가지 물어보기도 했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 그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든 전자상거래 사이트든 기능이 이제 자꾸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작년하고 약간 바뀐 기능도 그 사이트 안에 설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마켓으로 상품 등록을 해서 판매해 보는 거,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제 상품이 직접 판매가 된 경우는 수업 게시판에 꼭 한번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나도 궁금하거든요. 이 어떤 상품들이 판매가 된 건지. 그래서 지마켓 상품을 등록하고 상품 판매 결과에 대해서 제출하는 그런 실습을 이제 한번 해본 거죠. 그죠? 자, 11주차 강의 내용을 보면 이베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사이트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중에 전세계 3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베이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 거래 규모가 1년에 한 200조 정도 되는 삼성전자 매출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전자상거래를 하는가. 이베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옥션하고 지마켓을 인수한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옥션하고 지마켓은 이베이의 한국 지사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 이베이에서 약 1조라는 자금으로 우리나라 옥션 지마켓을 다 인수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베이를 한번 알아두면 지금 옥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하고 이베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베이에 대해서 아마 이베이는 기존에는 거의 강의를 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이베이에 대한 이론적 강의를 해주었고, 그리고 몇 가지는 직접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죠? 이베이의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베이의 스토어, 상점을 만드는 방법. 사실은 내가 이제 한 3, 4년 전에 이베이의 스토어를 운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베이의 이 스토어를 개설을 했고,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 활동을 한번 해본 적도 있고, 또 이베이에 대한 책도 집필을 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 고민하다가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좋겠다 싶어서 이베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죠? 예. 자, 12주차 보면 이 12주차가 사실은 이제 중요하고 실습으로 강제로 하려고도 했는데, 이미 기존에 과제가 6가지나 있어서 이것은 이제 12주차 내용은 내가 강의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보면
상품 구매 사이트의 선택이 가능한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개발. 즉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실습을 했습니다. 그죠? 메이크샵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봤고, 네이버 카페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봤고, 또 지마켓이라는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해 봤고 했을 때, 자,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활용한 거죠. 기존에 우리가 직접 실습을 했던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실습이 바로 12주차 이제 강의 내용인데, 상품 구매 사이트의 선택. 저 고객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똑같은 상품을 메이크샵으로 만든 인터넷 쇼핑몰에도 등록을 했고, 네이버 카페에도 등록을 해놨고, 지마켓에도 등록을 해놨다면, 자, 고객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고객은 본인이 원하는 세 개 사이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구매 사이트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그런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무조건 실습을 과제로 이제 했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실습실에서 직접 도와줄 수가 없었어. 이 부분은 내가 강의로 이제 끝냈지만 12주차 강의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으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 아니면 창업을 할 때도 아주 매우 효과적으로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12주차 강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다양한 사이트에 등록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고객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 한 5개 사이트에 등록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고객이 원하는 사이트에 가서 상품을 구매하도록 그렇게 이제 알려주게 되는 그런 이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발하는 실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실습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강의를 해 주었고, 13주하고 14주차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실습에 대한 그 강의를 했지만은 이론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다양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및 전자상거래 방법에 대해서 13주차, 14주차 2주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말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발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발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강의를 해 줬는데, 전자상거래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12주차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13주차 그리고 14주차 강의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본 과목에 대해서 먼저 강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고, 또 1주차에서 14주차까지 어떤 내용들을 강의했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6가지 실습들을 직접 해 보았는데, 특히 이제 12주차 강의 내용은 좀 직접 해 보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3주차, 14주차 같은 경우는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발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뭐 학기가 조금 학기 말이 되면 조금 남아 있는데, 이런 이론적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다음 카페 수업 게시판에 질문이라고 하고 그 질문을 남겨주면 내가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해서 또 답변을 올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주었는데, 부디 이렇게 이 코로나 시대에 좀 많이 배워 갔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이 코로나가 지금 자꾸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왜든지 이게 건강 조심하기를 바랍니다.